오태민이라는 선배가 뜨악 나타난 거죠, 저한테. 94년 그 오태민 총학생회가 뭐 강력했죠, 완전히. 최초의 비운동권 총학생이어서 그 당시 대통령한테서 전화도 받고 그랬어요. 제가 왜 이게 눈에 띄었냐면 신촌 총학생회장 김병기 군 연행 여러분들의 작은 모빅 후원이 모빅 생태계 활동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션페이지입니다. 오늘은 모빅 생태계에서 모르시는 분 없을 것 같아요. 김병기 상무님 모셨습니다. 인사 한번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김병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상무님 일단 인터뷰를 너무 흔쾌히 제가 연락드리고 큰 고민 안 하시고 바로 해주신다 하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또 이렇게 뵙게 됐는데 이거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헐. 네, 화면 나오는 걸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네. 네, 그래서 오늘 좀 사모님이랑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당연히 비트모빅 얘기 나올 수밖에 없고 당연히 이제 오태민 작가님에 대한 이야기를 뺄 수는 없는데 네. 저는 이 인터뷰를 하면서 좀 개인적으로 그 인물이 어떻게 뭐 살아왔다거나 개인적인 이야기 같은 거 좀 듣는 걸 좀 좋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많이 드려볼까 하거든요. 일단은 제가 좀 몇 개를 좀 자료도 조사를 하고 상무님의 좀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서 한번 하나씩 한번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어린 시절에 혹시 뭐 상무님이 좀 어떤 환경에서 자라셨는지나 이런 걸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얘기를 제가 비커스에 요즘 쓰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비커스를 잘 보시면 되긴 되는데 뭐 아직도 쓸 이야기가 많이 남아있지. 그냥 평범하게 컸어요. 뭐 기억에 남는 가정 환경이나 이런 게 있어요? 가정 환경이 이제 서울 강북구가 옛날에는 지금은 강북구고 옛날엔 도봉구였어요. 거기가 도봉구. 그거보다 더 리얼한 그 동네 이름이 이제 삼양동이에요. 삼양동이. 예, 삼양동이라는 동네 이름을 들으면 딱 알아요.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삼양동이 이제 완전히 그 부산도 그런 데가 있을래나? 뭐 하여간 서민 동네인데 거기 이제 달동네 비슷하죠. 약간 산 높게 그렇죠. 그런. 예. 그런 데서 자랐는데 거기서 드물게 사립초등학교를 다녔어요, 제가. 그럼 거기서 그 동네에서는 그래도 잘 사는 주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서 이제 한참 걸어갔죠. 한참 걸어가서 있는 사립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우리 부모님이, 제가 이것도 비커스에 썼는데, 거의 이제 무학에 가까우시니까, 아마 아들 둘을 좀 잘 가르치고 싶었나 봐요. 유치원은 안 갔어요. 난 유치원은 못 다녔어요. 네. 우리 형제 유치원은 못 갔는데 사립초등학교 갔는데 거기가 등록금이 엄청 비쌌거든요. 네. 아마 전교에서 제일 가난한 주였어요, 우리가. 힘들게 6년을 다녔죠. 부모님께서는 공부에 대한 이제 열정 때문에 거기 이제 비싸더라도 일단은 보내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사립학교, 좋은 학교를 갔을 때 큰 일반 학교보다는 큰 영향이 있나요? 그게 그 국민학교 친구 맞나요? 네, 초등학교. 저는 잘 안 만납니다. 그죠? 우리는 자주 만나거든. 그래요? 다 부잣집 아들, 딸들이어서. 그럼. 네, 다 부모도 봐서 잘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만나면 또 재밌어요. 그런 건 있어요. 또 이렇게 만나야지. 어릴 때 그러면은 뭐 따로 취미나 뭐 다른 활동 같은 거 혹시 하신 게 있으시나요? 아니요, 딱히 없어요. 그냥 책 읽는 거 좀 좋아했고. 네. 그냥 평범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힘들게 뭘 하셨냐면 가내 수공업으로 네. 그 섬유업, 그 여성 의류 제조업 뭐 이런 걸 하셨는데 그냥 뭐 일하시기 바쁘고 제가 우리 집안이니까 쉽게 말해서 좀 한미해요. 한미한 집안이에요. 한미한 집안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냥 가난한 집이었다는 얘기예요. 주변에 네네. 친척들도 다 뭐 그렇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안에서 내가 최초로 대학교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니까 뭐 보고 배울 뭐 친척 형들이나 뭐 이게 동네 애들도 뭐 제가 유일하게 그 사립학교 다닐 정도였으니까 뭐 같이 노는 애들 수준이 다 그렇잖아요. 이게 좀 문화적인 수혜 이런 거는 잘 없었죠. 청소년기로 넘어가서는 좀 어떠셨어요? 그 뭐 평범했는데 이제 중학교 때 이후에 우리 아버지 하시는 그 일이 좀 잘 됐어요. 돌이켜보면 80년대가 자영업자들이 돈 벌기 네네네. 좋은 때였어요. 그래서 집안 형편이 좀 이제 피니까 뭐 여러 가지로 좀 나왔죠. 이제 아버지가 이제 차로 가끔 학교도 데려다 주시고 뭐 그때 그런 애들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강남은 그때도 이제 잘 살았는데 네네. 강북에는 뭐 그런 애들 잘 없어요. 네. 그렇게 해서 뭐 별로 이제 그 가난한 집에 대한 그 장남으로서의 걱정 이런 거는 이제 거의 없이 그때부터는 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 중학교 한 2, 3학년 때부터는 이제 순탄하게 다녔던 것 같아요. 큰 뭐 이제 집안으로 인한 고민이나 이런 건 없으셨고 네. 그러면은 그때 뭐 혹시 그 청소년기에 꿈이나 목표 같은 게 혹시 따로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커뮤니티에서 저를 좀 아시는 분들이 느끼셨겠지만 별로 생각이 없어요. 네. 생각이 없고 걱정도 없고 낙천적이죠. 이제 그냥 순탄하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돌이켜보면 그 80년대가 되게 막 대학교 다니는 형들은 뭐 엄청 사회에 대한 고민 많이 하고 막 그랬던 때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제가 좀 감각이 있었으면 네.
뭐 사회에 대한 고민이랄지 이제 세상에 대해서 아니면 집안에 대해서 뭐 아니면 뭐 내 인생 목표에 대해서 이런 걸 좀 생각할 만도 한데 네. 좀 한심하게 컸어요. 그때 당시에는 크게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근데 제가 이 자료 준비를 하면서 이 뒤쪽에서 이제 좀 이따 내용이 나올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어마어마한 걸 많이 하신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질문 좀 드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부를 잘 하셨으니까 좋은 학교를 가신 거잖아요. 이게 뭐 시험 네. 치는 거는 뭐 좀 했죠.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보니까 이제 작가님도 이제 얘기를 몇 번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그 연세대 총학생 회장으로 이제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그거는 혹시 그러면은 어떤 계기로 이렇게 하시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웃긴 건데 그때 이제 졸업하고 취직 잘 해야겠다라고 이제 당연히 생각하던 때였는데 네. 이제 그 오태민이라는 선배가 뜨악 나타난 거죠 제 앞에. 그게 같은 과 그냥 우연찮게 알게 되신 건가요? 아니 저는 이제 그 형을 알았지만 그 형은 저를 그때 이제 대면에서 보고 이게 이제 그 앞에 스토리가 있는데 어쨌든 네네. 해갖고 너는 내가 만들어줄 테니까 선거에 나가라 뭐 이렇게 된 거죠. 총학생 회장을 나가라고 예. 해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총학생회장이라는 그 타이틀이 일단 엄청 폼나잖아요. 네. 폼 나고 또 아버지가 선거 자금 상당히 드는데 다 돈 있어야 하는 거니까 네네. 다른 애들은 뭐 이렇게 어떻게 조달을 하는데 나는 이제 우리 아버지한테 딱 받아갖고 뭐 딱 한 거죠. 나중에 이제 선거 자금 어떻게 썼다 이렇게 딱 공개도 하고 네네네. 뭐 우리 오 작가님 스타일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했고 오 작가님이 뭐 내가 할 말 다 내 입에 넣어줬어요. 그 이제 뭐 발언이나 뭐 이런 걸 그렇죠. 발의할 때. 저는 뭐 내가 계속 말하지만 생각 없이 살았으니까 무슨 총학생회 선거 나가서 내가 뭐 그 말 잘하는 운동권들 앞에서 내가 뭐 할 게 있겠어요? 근데 이제 이제 그건 있지. 이제 제가 키가 제일 컸고 당시에 이제, 네. 뭐 인물도 내가 제일 나았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제 그 룸메이트가 좀 최초로 이쁘장한 여하구를 우리 그 오태민의 그 당시 이제 선배가 네. 딱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일단 눈에 띄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거기다 또 우리 오 작가님이 전략을 오죽 잘 짜줬겠습니까? 회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두 분이 근데 제가 보니까 작가님이 33대 총학생 부회장을 하신 게 맞나요? 검색을 제가 하다 보니까 33대로 나오시더라고요. 31일걸요. 31. 예, 31이에요. 그러면 좀 차이가 나는데 같은 나는 시기에 36이고. 36인가요? 네, 나는 36. 예, 뭐 그렇죠. 35대로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니까. 아니에요. 35는 아니고 나는 그럼 차이가 35. 많이 나잖아요. 우리 오태민 당시 이제 부총학생 회장은 네. 94년이었는데 그게 이제 주요 대학 최초 비운동권 총학생회 타이틀을 가져온 거고 네. 그게 이제 센세이셔널 했죠 그게. 음. 그러다가 오태민 형이 총학생회를 두 번째 만들었네. 첫 번째 97년에 만든 게 있어요. 만든 게 있다. 네.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오태민 그 당시 이제 부총학생 회장이었지만 사실상 이제 그 총학생 회장이었고 오태민이. 그래요? 예. 그랬다가 이제 그 94년에 잘하고 이 스토리를 알아야 되는데 96년에 이 연세대학교 학교가 완전히 운동권들한테 네네네. 박살난 그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그 시절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뭐 영화나 드라마 봤던 그 시절인 거죠. 운동 막 많이 그렇죠. 하고. 운동권들이 이제 학교를 점거하고 뭐 네네. 경찰들이 네네네. 한 달 동안 학교 최루탄 날아다니고 난리 네네. 다녔어요. 나는 그때 군대에 있었어요. 군대에 있어서 네네. 나는 이제 네네. 몰랐는데 네. 제가 이제 그때 같이 군생활하던 저는 이제 카투사였는데 네. 미군들까지도 야 너네 학교 지금 폭탄 터진다 막 그럴 뉴스가 나오고 할 정도로 정도로. 그 유명한 사건이었는데 네. 그 학교가 그 모양이 되니까 이제 우리 정의감에 불타는 오태민 선배가 네. 안 되겠다 해서 학교를 살려야겠다 해서 이제 97년에 자기가 지원해서 만든 총학생회가 있었고 네, 내가 두 번째네 생각해보니까. 예. 그 학교에서 원래 하던 그 총학생회가 아닌 따로. 그렇죠. 이제 이렇게. 97년에 이제 기독교 쪽 총학생회를 이제 만들었고.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네. 얘기하다 보니까 나도 알았네. 사실 이제 어떤 임팩트는 94년 그 오태민 총학생회가 뭐 강력했죠. 완전히. 최초의 비운동권 총학생회여서 그 당시 김영삼 대통령한테서 전화도 받고 그랬어요. 거기는. 그래서 유명하다는 게 그런 건가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네. 이미 93년에 여백의 질서라는 책을 책으로 써서 이미 유명했어요. 그분. 책으로 일단 먼저 유명해지시고 네. 그런 활동들을 하신 거고. 그 책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그 유명하신 작가님이 어떤 걸 보고 상무님을 그럼 그렇게 밀어주신 거예요? 그게 나를 이제 골랐다기보다 아마 그때 나서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제한된 굉장히 시급하게 네. 그 준비를 시켰는데 그냥 눈에 띄어서 너 해 했는데 여러 가지 조건을 보면 그런 상황에서 하라고 했는데 선택하겠다는 사람이 없을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원래 생각이 없으니까 네. 뭐 멋있겠네 해보죠. 이렇게 돼서 그냥 한 거예요. 아,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건가요? 네. 근데 두 분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작가님도 그때 그러면 학교를 계속 다니고 있는 상태였나요? 아니에요. 졸업을 하신 거고. 공군 장교. 아, 장교. 공군 장교 시절에 두 번, 제 앞서 97년 총학을 만들었고, 저를 만났을 때는 이미 이제 졸업하고, 그 엄청 좋은 회사에 그 면접 가기 전날이었어요. 우리 오태민 선배가. 아. 엄청 좋은 회사에. 그 회사를 아마 합격했으면, 오태민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잘 나가는 여피족이었을 건데, 네. 아마 면접에서 안 됐나 보더라고요. 아, 이제 졸업을 하신 상태였는데도 또 이렇게 만나서 됐고. 근데 제가 또 이거 찾아보니까 이 신촌 총학생회장 이거는 뭐 다른 건가요? 이거는 혹시 아니, 같은 거예요. 같은 그 해에. 아, 그 해에 이제 나는 이제 비운동권이니까 네. 운동권한테 1년 내내 치였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운동권들이랑 한번 친하게 지내보려고. 어. 그게 또 한양대학교요. 한양대학교에서 열린 그때 뭐야 한청년인지 전대협인지 그 대회 한번 줄레줄레 갔다가. 이거 좀 띄워도 되나요? 나중에 제가 이거 다른 사람도 볼 수 있게 괜찮나요? 이게 좀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게 괜찮은 건지 그렇지. 괜찮나요? 근데 띄워도? 근데 이게 뭐, 그 거기 띄워도 뭐- 홈페이지 나와 있더라고요. 나와 있긴 한데 네. 그게 뭐 별 재미도 없는데 뭐 그런 거 알아서 하세요. 일단 그건 이 팩트니까. 뭐 구독자분들 궁금할 수 있으니까 제목이 제가 왜 이게 눈에 띄었냐면 신촌 총학생회장 김병기 군 연행 후 풀려나 이렇게 좀 자극적으로 제목이 되어 있어서 연행이 아니고 네. 난 이제 뭐 운동권 애들 뭐 하나 밤새 무슨 뭐 회의를 하더라고. 걔들. 네. 그래서 끝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난 이제 수업 들어가려고 네. 나오다가 그때는 이제 학교 앞에 한양대 앞에 전경들이 쫙 깔려 있었는데 네. 생각났다. 저 전경들이 깔려 있으니까 나는 네. 생각 없이 이제 학교 가야 되니까 택시를 탔죠. 학내에서. 그러니까 한양대에서요? 아니면 한양대에서. 한양대에서 한양대에서 택시를 타고 갔는데 그 택시를 붙잡더라고. 그 경찰이. 그래서 붙잡혔네. 그 뭐 이유 없이 그냥 잡은 거예요? 아니면 회장이라서? 아니요. 이제 이유는 전대협 이제 한청년인지 그건 이제 불법 단체였으니까. 이 단체가 불법이었어서. 거기서 나오니까 이제 뭐. 그래서 잡아갔다. 그랬네. 그래서 성동경찰서를 갔다. 이제 생각났다. 성동경찰서를 갔는데 거기가 다 우리 오태민 선배의 그 고향이에요. 그 동네가. 이 동네가. 네, 그 한양대 네네네. 거기가. 아, 그렇게 인연이 되네. 좀 어떠잖아요, 그 안에서는. 이틀 동안 여기서는 감금됐었다. 아니, 나오는데. 그건 아니고, 가서 뭐, 형사가 짜장면 사주니까 먹으면서 네. 이제 뭐, 조사하죠. 조사하는 거 뭐 잘 대답하고. 나는 운동권이 아니니까. 아니다. 그냥 별 그런 건 없었. 근데 뭐 엄청 오래 조사하더라고. 당시에는 그때는 그랬죠. 시대가 그랬어요. 네. 그래서 너무 자극적으로 제목이 되어 있길래 제가 궁금해가지고. 그게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하자면, 나 그래서, 나는 협조 잘 하고 해서, 네. 하루 뒤엔가 뭐 나왔을 거야. 잘 나왔는데, 나 총학생이니까 간부 애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걔들이 그거 그렇게 금방 나왔다고 감옥에 좀 갔다 오고 이렇게 극적으로 나왔어야 훨씬 좀 그림이 나오는. 그러니까 그렇지 좋았는데 너무 빨리 나왔다고 그래. 좀 뭐라 하더라고. 근데 그때 기사가 나올 정도 지금도 남아 있으니까 99년도 3월 29일. 다른 거 좋은 것도 많았는데 왜 하필 그런 게 남았어? 제가 딱 이제 두 개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사모님 성함을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총학생회 시작할 때에 대한 기사가 하나 있고 또 이렇게 하나 있는데 또 작가님과 연이 있으니까 이제 작가님도 계속 제가 검색했는데 안 나오시더라고요. 아무리 검색을 해도 딱 상무님 거 이제 나오길래 제가 한 거 뭐 많은데 그 고작 연세대학교 따위에 뭐 어떤 그 총학생회 뭐 행사 이렇게 자세히 기록이 남을 리는 없잖아요. 근데 네. 제가 그래도 일 많이 했는데 대부분은 오태민 그 부총학생회장이 했던 그 일을 계승해서 한 게 많아요. 근데 이제 94년만 해도 그런 게 이제 옛날이니까 잘 안 남아 있나 보죠. 그러면은 작가님은 졸업을 하시고 졸업한 상태고 이제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계속 그 학생 관련해서도 계속 뭔가 대화를 계속 나누셨던 거예요? 네. 왜냐면 평범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차원에서 이 오태민이라는 두뇌를 활용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연구소도 차려주고 막 학내에 뭐 그랬단 졸업을 말이에요. 했는데도 뭔가 이렇게 할 수 있게 학교에서 해줬다. 그 평범한 월급쟁이가 아니었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작가님을 딱 처음 만났을 때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맞아 그날. 그날 좀 당시 보셨을 때 좀 어떤 인상이셨나요?
뭐 눈 부리부리하고 뭐 눈썹 시꺼멓고 뭐 완전 날카롭게 생긴 양반이 뭐 내일 맥킨지 면접 가야 되는데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막 되게 그러면서 나를 이제 면접했겠죠. 근데 뭐 네네. 나야 뭐 가만히 있었고 그냥 질려서 이러고 있었지. 그럼 그 자리는 근데 왜 가신? 그냥 뭐 이렇게 학생회 할 사람들 몇 명 오라고 했어요. 총학생회 내보낼 사람 이제 그 부른 거죠. 그냥 몇 명을 이제 부른 거고. 아니 나 혼자 아, 불렀죠. 혼자요? 예, 예. 혼자 불렀는데 아. 그 아마 다른 일행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 네. 그러면은 이렇게 그렇게 이제 뭐 작가를 통해서 이제 그런 활동도 어떻게 하다 보면 하셨고 졸업을 하시고는 좀 어떤 길을 가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졸업하고 그때 그 입장한 부총학생회장 여자는 네, 뭐 같이 하셨던. 그 네. 정치권에서 부름도 받고 대기업에서도 뭐 전화 받고 뭐 그랬다 하더라고. 그 같이 했던 부회장. 예, 예. 나는 뭐 그런 거 없었어요. 나는 그래서 원래 그쪽도 아니고 네. 예, 이제 대기업 취업한 거죠. 저는 취업해서 회사 생활을 얼마나 혹시 그때 거기 계셨던 거예요? 대기업 다니고 공기업으로 옮겨서 또 다니고 예, 금융권 옮겨서 다니고. 회사를 그냥 다니고 계셨던 거고. 네, 그러면은 작가님과는 뭐 계속 연락하고 지내시고. 예, 예, 그렇죠. 이제 한 그때 번씩 이제 보고. 우리 오 선배는 인터넷 모바일 사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었어요. 예. 작가님은 그때 그러면 사업을 하실 때 같이 이렇게 하자는 얘기는 안 하셨나요? 같이 하는 후배가 있었어요. 저는 뭐 그냥 월급쟁이 따로 그런 건 여의도에서 없었고. 잘 하고 있었고. 예. 그러면은 작가님이 처음 비트코인에 대해서 언제 이렇게 그게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의 작은 모빅 후원이 모빅 생태계 활동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